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64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에 큰 감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큰 기적이라 생각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제 사연을 통해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셨으면 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집안에서 맺어준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시댁 어른들께서는 하루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고 남편도 아들을 원했어요. 그러나 쉽사리 좋은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임신하지 않으니 시어머니께서는 많은 구박을 하셨죠. 도대체가 말이야. 남들 다 하는 임신을 왜 너만 못하냐고. 결혼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주. 도대체 그깟 임신이 뭐가 어렵다고 노력까지 해야 하는지. 어휴,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뭔 고생이야. 다른 여자 같았으면 진작 임신해서 떡하니 손주 안겨줬겠구만.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구박과 눈치에 자존감은 늘 바닥을 쳤고 임신이 잘 안 되는 상황에 자신을 많이 자책하며 지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죠. 아이 못 가지는 여자가 있다더니만 당신이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불임이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껏 소식 없는 게 말이나 돼? 노력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빨리 대를 이어야 하는데 부모님 볼 면도 안 서는구먼. 저는 이 집에 시집와서 3년 동안 구박덩어리 신세였습니다. 항상 갖은 구박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임신까지 못하는 처지라서 시댁 사람 모두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까지 합세했다면 말 다 했죠. 이 낯선 곳에 시집와서 그저 믿을 사람이라곤 남편밖에 없는데 그런 남편도 내 편이 아니니 어디 하나 믿을 곳 없이 늘 혼자 이겨내야 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저조차도 저 자신이 싫어지더군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옆에 이 여자는 누구예요? 난 당신한테 할 말 없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 어머니께 여쭤봐. 자, 우리는 들어갑시다. 짐도 풀 겸 이제부터 지낼 곳을 살펴봐야지. 어딜 들어가요? 거긴 우리 방이잖아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들어가는 것을 말리자 소리를 듣고 나온 시어머니께서 제 옷을 마당에 던지며 한 소리셨습니다. 어디서 재수없게 여자가 소리를 질러? 당장 내 짐 가지고 썩 꺼지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갑자기라니. 그럼 애도 못 낳는 너를 평생 이 집에 둬야겠느냐? 더 늦기 전에 얼른 너 내쫓고 내 아들 새장가 드려야겠으니까 잠만 말고 네 집으로 꺼져. 티 하나 못 있는 게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쫓아내지만 마세요. 이대로 쫓겨나면 제가 어디로 가요? 오염이 제가 조강지처이고 이 집 사람인데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죠. 이거 말하는 거 봐라. 내가 왜 이 집 귀신이야? 애도 하나 못 낳는 게 어디로 엉겨붙으려 들어. 더 이상 내 걸 보고 싶지 않으니 얼른 썩 나가라니까. 제발 쫓아내지 말라는 간곡한 제 부탁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문 밖으로 밀쳐내셨습니다. 한순간에 집에서 쫓겨난 저는 울고불고 문에 매달리며 남편과 어머니를 불렀지만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쫓겨난 마당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잘 못 갔는데 돌아가는 것도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추위에 벌벌 떨며 결국 친정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고 나오신 엄마는 제 몰골을 보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말에 친정 가족들 모두 속상해하면서도 저를 어찌하면 좋을지 곤란해하더군요. 아버지는 쫓겨난 딸이 창피하니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죠. 그러다 며칠 후 엄마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한번 결혼해서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 나이가 젊잖아. 둘 사이에 애도 없었으니까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겠어?
그 말은 또 시집가란 소리야? 애 못 낳아서 쫓겨난 마당에 누가 이런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 누구든 없겠어? 찾자고 마음 먹으면 내 짝될 사람 얼마든지 있지. 그리고 원래 임신이란 게 쫓기듯이 준비하면 잘 들어서지도 않는 법이야. 그냥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주변에서 선자리 좀 알아볼 테니까. 알겠지? 그래도 난 아직... 어이구 이거사. 네 아버지 좀 봐. 시집간 딸 쫓겨나 다시 왔다고 얼마나 꼴보기 싫어하냐? 너 계속 이러고 집에 있다간 네 아버지가 더 엄한 놈한테 팔아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하란 대로 해. 저는 엄마의 설득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재혼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주변 아는 지인들에게 재혼 자리 놔달라고 하셨고 어느 날 엄마와 친한 친구분께서 전화를 주시며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잘 됐다며 좋아하셨지만 잠시 후 이야기를 더 듣던 엄마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힘없이 알겠다고 하고 끊으셨어요. 그리고 제게 와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선자리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전 그런 엄마의 표정이 이상하여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엄마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괜찮은 사람 하나 있다고 하더라. 조만간 자리 만들어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그런데 표정이 왜 안 좋아? 뭐 문제라도 있는 사람처럼? 통화할 때 괜찮은 사람 있다고 좋아하더니 지금은 표정이 안 좋네? 그게... 그래. 어차피 너도 알게 될 텐데 뭐 너한테 숨긴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엄마랑 오랜 친구인 아줌마 알지? 그럼 부잣집에 시집 잘 갔다고 엄마가 되게 부러워했잖아. 그래. 그 친구가 알아봐준 사람인데 돈도 많고 부자래. 그런데 그 남자 밑으로 자식 둘이 딸려있다고 하더구나. 처음에 부잣집 남자라고 해서 뭐가 아쉬워 우리 딸하고 재혼하려 그러나 했더니 글쎄 자식이 있다고 하네.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괜찮아. 새장가 드는 사람도 아니고 새로 재혼하는 처지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랑 같니? 결혼했어도 넌 아이 한 번 낳지 않은 처지인데 그 남자는 아이가 둘이나 딸렸다고 하니 기분이 영 그렇네. 그래도 뭐 어쩌겠어. 내가 딱히 내세울 조건은 아니잖아. 그래. 그건 또 그렇다만 그래도 엄마 마음이 편치 않아. 하지만 엄마 친구가 사람 보는 눈은 좋으니까 한번 만나보기만 해라. 아무리 재혼자라고 해도 아이 둘 딸린 남자를 딸에게 소개해주는 것이 맞는 일인지 선뜻 내켜야 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아이를 제외하고 본다면 집도 잘 살고 능력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셨는지 제게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별 기대 없이 만나게 된 그 남자는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다정다감한 성격이었죠. 그리고 그 남자도 저를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몇 번 더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이어오다 남자는 제게 재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전처 이야기를 꺼냈고요. 전처도 당신처럼 참 순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몸이 약했던 아내는 이어서 둘째를 낳다가 그만 하늘로 가버렸죠. 그 뒤로 아이들은 따로 돌봄 아주머니가 봐주시는데 엄마께서 젊은 나이에 남자 혼자 아이들 키우기 어렵다고 자꾸 재혼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다른 사람이라면 재혼 생각 못했을 겁니다. 당신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서로 그만 고민하고 결혼합시다. 하루빨리 당신과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우리들이 서로 보듬으며 잘 살아봅시다. 호감이 없진 않았지만 전처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이 사람에게 제가 특별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에 있는 말들을 주고받기 시작하니 서로의 상처를 알아주고 보듬어가는 게 어렵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 남자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이들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둘 다 아직 어린 아기들이었고 결혼하자마자 초보 엄마가 된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 내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께서는 아무리 자식들이 있다고 한들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죠. 남편도 이 말을 동의했고 우리들은 서로 노력하여 임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죠. 이상함을 느낀 저는 남편 몰래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하게 되었고 의사에게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날 남편을 붙잡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지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불임이라서 그런 거였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과 날 닮은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서러워 엉엉 우는 저를 남편은 포근히 안아서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도 당신을 닮은 예쁜 딸을 낳고 싶지만 이렇게 된 걸 어쩌겠어. 하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이를 선물해 줄 생각이 없는 거겠지. 절대 당신 탓이 아니니까 원망하지 말고 좋게 생각합시다. 우리 사이에 자식이 없다고 한들 달라질 것도 없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더 노력할 테니 우리 그만 슬퍼합시다. 아마 전 남편이라면 불임 소식에 저를 죄인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 남편과 달리 저를 참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프고 속상했지만 남편의 위로 섞인 말들로 치유가 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도 좋지만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제게 귀여운 아들 둘을 선물로 준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날을 시점으로 마음속에 큰 다짐 하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자식을 우리 아들 둘밖에 없다고요. 비록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마음과 눈물로 맺어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엄마 노릇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제 손에 컸기 때문에 저를 친엄마로 알고 자랐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 어느덧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였죠. 사랑으로 열심히 키운 자식들을 다 장가보내고 나서 우리 부부는 한적한 단독주택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 몸이 이상하다 싶어 검사받아 보니 글쎄 암이라고 하더군요. 천청병력 같은 소식에 우리 부부는 매우 놀랐습니다. 자식들 다 장가보내고 이제 큰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내나 싶었는데 암이라뇨.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도 바로 남편과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암이라뇨. 그러게 말이다. 나도 내가 암이라는 병에 걸렸을 줄 알았겠니? 틈틈이 챙긴다고 챙겼는데 그동안 내 몸을 잘 돌보지 못한 모양이야.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내 엄마랑 편하게 쉬면서 조금이라도 더 이겨볼 테니. 엄마랑 여기 계시려고요? 병원에 입원하셔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인데. 의사가 그러더구나. 이미 꽤 진행된 상태고 다른 곳에도 전이된 상태라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해야 하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내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다 나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태여서 허망하게 병원 생활하기 싫다.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서 내 엄마랑 지내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아. 엄마도 걱정되어 내 아빠 설득해봤는데 도무지 듣질 않으신다. 그런데 어쩌겠니. 여기서 엄마랑 지내는 게 마음 편하시다는데 엄마는 내 아빠 의견 존중하려고 병원 치료는 통원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받기로 했어. 우선 그렇게 알고 있고
엄마가 아빠 옆에서 잘 챙겨줄 테니까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도 힘드실 텐데 몸 잘 챙기세요. 저희도 자주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아버지,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확실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무엇을 말이냐? 지금 아버지 회사요. 저랑 동생이 대리 운영하고 있지만 확실히 후계자로 선임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재산도 미리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너희 지금 아버지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니? 내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산 타령이야.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그렇지만 암이시라고 하니 걱정돼서. 사람 일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잘못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은 아니지. 여보, 난 괜찮아요. 생각해보니까 아이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래 살 거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 너희들이 하는 말 잘 알아들었고 어차피 내 회사 이어갈 사람 둘밖에 더 있겠어. 물려줄 재산이랑 회사 임원회의 준비할 테니 기다리거라. 남편의 암 소식으로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회사와 재산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더군요. 남편도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내심 섭섭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물려줄 회사이기 때문에 건강 돌보는 것에 더 집중할 겸 회사를 자식들에게 다 넘겨주기로 의논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회사에 신경 쓰지 않고 편히 쉬어야 했으니까요. 얼마 후 임원회의와 투표를 통해 첫째 아들이 대표 자리에 앉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부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1년 정도 한적한 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열심히 건강 회복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더군요. 결국 건강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둔 채로 떠나버렸어요. 자식들과 함께 정성스레 남편의 장례를 치러 마무리하였고 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옆에 없는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먼저 떠나간 남편이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본다면 마음 아파할 거라 생각되어 조금씩 기운을 냈습니다. 그렇게 점차 나아갈 무렵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시죠? 부동산에서 왔어요. 몇 번 연락드렸는데 바쁘신지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부동산이요? 어머, 김 사장님, 우리 집은 어쩐 일로... 네? 어쩐 일이긴요. 아드님이 집 땅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마침 여기 보고 싶다는 분 계셔서 모셔왔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아들이 집을 내놓다니요? 아니, 아드님께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사모님도 아시는 줄 알고. 얼마 전에 큰아드님 쪽으로 연락이 왔어요. 여기 땅 전부 내놓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이 큰아드님 댁으로 들어가시는 줄 알았죠. 사장님도 그렇게 가시고 혼자시니까. 우리 아들이 이 땅을 내놓겠다 했다고요? 전 아들에게 들은 말이 없어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과 이야기하고 다시 연락드릴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일단 부동산 사장님을 도로 보내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궁금하여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마침 드릴 말씀도 있다고 하며 집에 들르겠다고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니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이나 먹을까 싶어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서 와. 오느라 고생했다. 막내는 같이 오는 거 아니었어? 요즘 아주 바쁘니? 회사 일이 많은지 너희 둘 다 통 연락도 없고 얼굴도 안 비추고 말이야. 참 배고프지?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으려고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 막내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아쉽네.
오늘은 우리 둘이라도 먹자. 얼른 앉아. 아니요. 바빠서 필요한 말씀만 드리고 가려고요. 응? 그렇게 바쁘니? 그래도 그렇지.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그래. 생각 없다니까요? 그나저나 오늘 부동산에서 이야기 들으셨죠? 집 땅 내놓은 거. 안 그래도 그러더라. 정말 내가 집 땅 내놓겠다고 했니? 너 혹시 엄마 혼자 여기서 지내는 거 걱정돼요 그래? 그래서 이참에 같이 모시고 살고 싶은 거야? 그런 거라면 엄마는 괜찮아. 내 아빠 없어서 혼자 적적하기도 한데 그래도 여기 곳곳에 내 아빠 흔적들이 있어서 엄마는 좋아. 정 걱정되면 연락 자주 하고 얼굴이나 좀 보여줘. 내 새끼들 얼굴 다 잊어버리겠다. 아니요.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모실 생각 없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제가 모실 이유 없죠. 뭐?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모실 이유가 없다니. 아니, 너한테 모시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당황스럽다. 혹시 무슨 일 있니? 그러고 보니 얼굴이 안 좋은 것 같네. 무슨 일 있는 거 맞는 거야? 그래서 이래? 왜요? 아버지 대신 대표 자리에 앉은 제가 회사 운영 잘하지 못할까 봐 걱정돼요 그러세요?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 너 아까부터 왜 그래? 걱정되어 묻는 엄마한테 비뚤게 말하고. 자꾸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일 있는 건지 더 걱정되잖아. 그러지 말고 왜 이런지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도움되는 거라면 도움도 주고. 의논할 사항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집 땅은 우리 아버지 땅이니 자식인 제가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 땅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땅 내놓고 받은 돈으로 용돈거리나 할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그럼 난 이 땅을 팔면 엄마는 어쩌라고? 엄마요? 누가 제 엄마죠? 뭐? 당신 내 엄마 아니잖아요. 그저 보모였지.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니? 보모라니. 설마 너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언제부터 알았니? 대체 그걸 어떻게... 혹시 막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니?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알았어요. 병실에서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예감은 했습니다. 전혀 닮은 구석이 없어서. 그때 아버지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해되더군요. 당신은 역시 내 친엄마가 아니란 것을. 그래, 너희한테 미리 이야기하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해. 너희들이 받을 충격이 두려워서 나중에 말한다는 것이 자꾸만 미뤄졌어. 그리고 어차피 너희들 어릴 때 재혼한 거라 괜찮을 거로 생각했나 봐. 하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어도 엄만 너희들을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마음으로 낳아 기른 소중한 내 자식들이었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던 건 관심 없습니다. 진상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린 친엄마도 아닌 당신을 모실 이유 없고 아버지의 땅에서 지내게 할 의무도 없죠. 조만간 여기 정리할 테니 알아서 짐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이 바닥에 소문나면 곤란하니까 조용히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도 보모 노릇 해주신 값은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들은 이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나간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고요. 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해 마음이 걸렸지만 정작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해도 괜찮을 거로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친엄마가 아니란 사실에 아들은 저를 보모 취급하며 헌시짝 버리듯 버려버렸으니까요. 아들이 떠나간 후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듯이 버림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예전에 아들이 관리 명목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았죠. 이런 제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부동산 사장님께서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고시원 방 하나를 빌려주셨습니다.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라고 하시면서요. 다행히 몸은 쉴 곳은 생겼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친아들처럼 키운 아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저는 모든 것이 괴로워 밥을 잘 먹지도 쉽게 잠들지도 못하며 그저 이렇게 지내다 죽기를 바랬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남편 곁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부동산 김 사장님이 누군가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제게 편지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이게 뭔가요, 김 사장님? 사모님, 이건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세요. 그리고 1년 전에 제게 따로 부탁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본인이 암에 걸려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 아내를 잘 부탁한다며. 실은 제가 예전에 사장님을 모시며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큰아드님의 텃세에 못 버텨 쫓겨나게 됐지만 이런 저를 불쌍히 생각한 사장님께서 제게 부동산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땅과 건물을 대리 관리했었죠. 사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사장님과 제 인연이 꽤 깁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님과 생각이 같아요. 돈 욕심 많은 첫째와 막내 아들들이 혹시나 사부님께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이걸 사장님도 느끼신 건지 제게 따로 부탁하시더군요. 그리고 옆에 이 사람은 사장님께서 따로 조치해 놓으신 변호사입니다. 현재 회사 관련 일도 맡고 계시고요. 이분께서 앞으로 사모님을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김 사장님의 말씀을 들은 후 눈물을 머금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씩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아이들을 잘 알기 때문에 혹시 몰라 대비해놨어. 당신이 어릴 때부터 친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워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회사 일과 돈 욕심을 내더군. 그래도 당신이 헌신하며 키워준 은혜를 저버릴까 싶지만 우연히 그나들의 통화를 듣게 됐지. 골칫거리인 내가 빨리 죽어야 본인이 회사를 차지할 수 있는데 회사만 차지하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도 혹처럼 떼어버리고 싶다면서 우리를 아주 뒷방 늙은이 취급하더구먼. 그 말을 듣는데 도저히 당신 혼자 둘 수가 없었어. 그래서 최대한 병원을 멀리하고 당신 곁에 머물면서 지켜주고 싶었지. 그래서 당신과 한적한 곳에서 지낸 거야. 건강 챙기면서 지내면 조금이라도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난 더 이상 힘이 없나 봐. 이렇게 펜을 쥐는 것도 이젠 힘에 부치네. 여보, 이 편지를 읽게 된 이상 이제 더 이상 못된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살아. 당신이 사랑으로 키워준 건 맞지만 부모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고향 것들은 자식도 아니지. 부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응원할 테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운 얼굴에 눈물 흘리지 마라. 사랑해, 여보. 남편의 숨겨진 편지를 읽어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안타깝게 보던 김 사장님께서 다독여 주셨어요. 옆에 있던 변호사분도 한숨을 한번 내뱉으시더니 제게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건 사장님께서 남기신 주식 지분입니다. 사장님께서는 본인 지분과 친한 임원들의 지분을 다 사들이셨고 합쳐진 지분을 전부 여기 계신 김 사장님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 대표이신 첫째 아드님께서는 최고 주주가 누구인 줄 모르고 계시죠?
김 사장님은 임원 총회 때 늘 대리로 다른 사람을 내세웠으니 아마 다른 사람을 최고주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사장님께서는 사모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경우 김 사장님이 갖고 계신 주식 전부를 사모님께 위임하실 수 있도록 조치 취해 놓으셨어요. 방금 서류 절차가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부터는 사모님께서 최고 주주이십니다. 이제 이걸로 배은망덕한 아들들 혼내러 가시죠. 죽는 순간까지 내 걱정만 한 남편이 생각나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님과 변호사님을 따라 회사로 향했죠. 저를 본 첫째 아들은 잡상인 취급하며 쫓아내려 했지만 최고 주주의 권한으로 대표 교체권을 이야기하자 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난리치더군요. 그리고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확인하더니 눈이 돌아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이 누굴 속이려 들어? 이게 말이나 돼? 우리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러냐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핏줄한테 이러실 리 없잖아. 없기는 내가 이렇게 천하의 불효자식이니까 이러셨겠지. 난 오로지 착한 내 자식들이라 생각하면서 키웠어.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런 패륜한 짓을 해놓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너희 같은 못된 아이들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자격도 없어. 보나마나 회사 관리도 너희들 입맛대로 쑥대밭 만들어놨겠지. 그래서 이제부터 최고 주주의 권한으로 너희들 다 몰아내고 올바른 전문 경영인 앉힐 거야. 이게 내 아버지도 바라시는 일이고. 그렇게 저는 아들 둘 회사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렸고 김 사장님께 추천받은 좋은 경영인으로 회사를 맡겼습니다. 물론 제 주식은 그대로 확보한 상태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들들을 회사에서 아예 쫓아내고 싶지만 부모의 마음이 뭔지 마음으로 낳았어도 제 자식인 건 변하지 않았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조치 취해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한순간에 말단 신세로 떨어진 것을 못 견뎌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삶 편히 쉬다 남편 곁으로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을 불우한 이웃을 도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다 조치 취해놓은 상황이고 아들들에게는 아파트 한 채씩만 물려줄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잊지 못할 교훈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삶 되세요.